네. 와, 거울로 봤을 때도 진짜 대박이에요. 아니 이거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청담 메이크업샵에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는데요. 무려 혜림쌤 원장님께 직접 메이크업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헤어랑 메이크업 같이 받기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신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아프에 도착해서 4층 카운터에 예약한 걸 말씀드렸고요. 메이크업실로 이동해서 간단한 스킨케어 그리고 이마 부위 위주로 1차 커버만 먼저 진행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베이스 단계를 마친 후에는 혜림쌤을 만났습니다. 먼저 머리에 자국이 남지 않게 헤어핀을 고정해주신 후에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가볍게 빗어주셨고요. 아이 메이크업을 먼저 시작해주시더라고요. 진저 색감의 가벼운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주셨는데요. 앞부분 부터 중간 그리고 뒷부분까지 브러쉬가 살짝씩 훑고 지나가주듯이 자연스럽게 터치해서 색감을 입혀주셨어요. 두 번째로는 같은 팔레트에서 코랄빛 로지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홀 앞부분과 눈꼬리 부분에 은은하게 한 번 더 색감을 더해주셨는데요.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정말 놀란 게 한 번에 색감이 확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 자연스러운 터치로 은은하게 조금씩 쌓이는 게 보여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와이드 브라운 컬러로 눈 앞머리 부분에 한 번 더 깊은 음영감을 넣어주고 눈꼬리에서 안으로 들어오듯이 터치해서 음영감을 더해주셨어요. 아이라인은 비교적 밝은 브라운 컬러인 클리오 펜슬 라이너 제품을 사용해서 눈 앞머리에 라인을 채워주고 눈꼬리 부분에서는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주듯이 꼼꼼하게 라인을 따주셨는데요. 이때 그냥 라인을 그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제 눈 모양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양쪽 눈매의 대칭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라인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운 컬러의 젤 아이라이너 제품을 사용해서 눈꼬리 라인을 한 번 더 또렷하게 그려주셨는데요. 자세히 보면 제 쌍꺼풀 라인이랑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구역 안쪽까지만 라인이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리는 라인보다 더 길게 빠진 편인데도 원래 눈매처럼 자연스러우면서도 눈은 훨씬 더 커 보여서 정말 신기했어요. 다음은 고동색깔 색감의 클리오 붓펜 아이라이너 제품으로 아이라인을 그린 아래쪽 속눈썹 점막의 빈 부분을 다시 한번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펜슬, 젤, 붓펜 세 가지 타입의 아이라이너 제품으로 라인을 상세하게 따주셔서 그런지 아이라인이 둥 떠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하게 깊이감이 생긴 모습이에요. 이렇게 라인을 완성한 후에는 다시 한번 아리따운 모노아이즈 와이드 브라운 컬러로 눈꼬리 아이라인 위쪽에 음영감을 더해주셨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눈매 양쪽 음영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대칭을 맞춰주듯이 음영을 넣어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고동색 색감의 섀도우가 올라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이홀 끝쪽에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져서 눈매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색감이 올라가더라고요. 섀도우 터치하는 스킬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으로는 속눈썹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뷰러를 살짝 데운 후에 열이 식기 전 속눈썹에 컬링을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분 속눈썹 뷰러도 살짝 데운 후에 속눈썹 앞부분과 끝쪽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컬링을 해주셨고요. 인조 속눈썹은 가닥으로 된 제품을 사용해 주셨는데요. 저 이거 화장 받고 집에 와서 바로 구매했거든요. 혜림쌤이 더툴랩이랑 같이 만드신 제품이라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깜빡 가닥 속눈썹 제품보다 더 자연스럽고 가볍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러워요. 속눈썹은 세보니까 한쪽당 9개를 붙여주셨는데 이렇게 핀셋을 사용해서 속눈썹 위쪽에서 들어가서 살짝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듯이 터치해서 그 사이에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속눈썹이 다른 잔털모가 없고 얇고 가느다란 모 2개가 딱 있는 제품이라 진한 느낌 없이 내 속눈썹이 이쁘게 연장된 것처럼 연출이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이뻤습니다. 속눈썹을 다 붙인 후에는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인조 속눈썹과 내 속눈썹을 함께 컬링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마스카라를 발라준 후에 인조 속눈썹 2가닥 정도가 한 올처럼 보이도록 핀셋으로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형 속눈썹처럼 빡 강조된 느낌입니다. 자연스러운 느낌에서 좀 더 화려한 느낌으로 연출이 됐어요. 그리고 아이 프라이머를 면봉에 붙여서 언더 애교살에 전체적으로 발라주신 후에 제가 애정하는 파리베를린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애교살을 1차적으로 밝혀주듯이 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때는 애교살 모양을 만드는 느낌보다는 내 원래 애교살을 강조해준다는 느낌으로 터치해주셨어요. 그리고 같은 에스쁘아 팔레트 안에 베이지 색감의 글리터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 앞쪽부터 중간 부분까지 이어지듯이 한 번 더 애교살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여기서 포인트가 애교살을 완성한 후에는 짙은 고동색 섀도우를 사용해서 삼각존 라인에 자연스럽게 그림자를 넣어주듯이 음영을 넣어서 앞쪽에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더 돋보이게 해주시더라고요. 애교살만 둥 떠있는 게 아니라 끝쪽에 그림자를 넣어주니까 더 자연스러워 보여서 이거는 꼭 따라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언더 속눈썹은 픽서 제품을 사용해서 골고루 펴발라준 후에 불고데기로 쫙 펴주고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언더 전체적으로 가볍게 발라주셨고요. 눈썹은 먼저 제 본연의 눈썹 컬러와 비슷한 베네피트 브로우 제품을 사용해서 양쪽 눈썹의 대칭을 맞춰가면서 전체적인 가이드를 먼저 그려주시고 브로우 픽서 제품을 사용해서 눈썹 결이 강조되도록 터치를 해주셨어요. 픽서를 바르고 한 번 더 위쪽으로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손을 사용해서 터치를 해주셨는데요. 눈썹 결이 한 올 한 올 살아나 보이면서 위쪽으로 빡 고정이 되더라고요. 눈썹 표현이 정말 신기한 게 눈썹 앞쪽은 옅은 듯 자연스럽게만 그려주고 눈썹 결, 눈썹 털을 강조를 시켜주니까 자연스러운데 또렷해 보이는 눈썹으로 완성이 되더라고요. 이것도 꼭 따라해 보려고요. 다음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수분크림을 발라주셨는데요. 이렇게 면봉을 사용해서 수분크림이 모공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펴발라주신다고 해요. 프라이머를 사용해서 모공을 채우다 보면 파운데이션을 스펀지로 열심히 블렌딩할 때 그 특유의 텁텁한 제형이 연출이 돼서 이렇게 수분크림으로 모공을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걸 선호하신다고 해요. 면봉으로 바른 후에는 스펀지를 사용해서 한 번 더 밀착을 시켜주셨고요. 베이스는 이렇게 세 가지를 믹스해서 발라주셨는데 나스, 랑콤 땡이돌 비비크림을 섞어서 뽀송 매트한 듯 자연스러운 광채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해주셨어요. 브러쉬로 넓게 도포한 후에는 스펀지를 사용해서 꼼꼼하게 밀착을 해주셨는데요.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느낀 건 정말 꼼꼼한 밀착, 피부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밀착에 집중해서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피부와 베이스 제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터치를 해주시는데 정말 마스크 쓰고 집에 와서 메이크업 확인했을 때도 벗겨짐이 거의 없을 정도여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거는 터치하시는 스킬에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받아본 느낌이었거든요. 아마 메이크업 전에 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해 놓은 것과 잘 어울리는 제형 세 가지를 믹스해서 사용해 주신 것과 그리고 피부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밀착에 집중해서 스펀지로 터치를 해주신 것들이 모여서 그런지 이렇게 스펀지로 계속해서 블렌딩을 하는데도 들뜸 현상이 전혀 안 보이고 모공과 흉 그리고 트러블의 붉은기가 확실하게 커버된 게 보이고 피부결은 뽀송한 듯 부드러워 보이게 커버된 게 보이더라고요. 또 외곽 쪽은 제품은 같은데 한 톤 어두운 호수를 사용해서 커버를 해주셨는데요. 베이스 단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쉐딩 효과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커버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얼굴 중앙은 클리오 킬커버 컨실러 제품을 사용해서 한 번 더 화사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커버를 해주셨고요. 짙은 여드름이나 스팟 부위는 이렇게 세밀한 컨실러 브러쉬를 사용해서 터치해주고 스펀지를 사용해서 한 번 더 밀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려놓은 애교살 아래에 그림자진 부위를 커버해줘서 애교살이 한결 더 화사해 보이게 연출을 해주셨고요. 은은한 음영톤의 글리터 섀도우 제품을 사용해서 애교살이 이어지는 부위와 삼각존 부위에 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림자진 부위와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발라주니까 입체감은 더해지면서 애교살 메이크업은 한결 더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다음은 블러셔에 들어갔는데요. 또 정말 신기한 게 혜림쌤도 롬앤 피치칩 컬러를 사용해주시는 거예요. 저 너무 놀라서 혹시 롬앤 제품이냐고 피치칩 컬러냐고 여쭤봤는데 맞다고 하셔서 저도 이 제품 좋아한다고 그랬거든요. 저처럼 차분한 피부톤에 발라도 피부가 뽀얗게 화사해 보이는 색감이라 혜림쌤도 자주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블러셔는 광대 위주보다는 앞볼의 위아래로 넓게 발라주시고 외곽 쪽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듯 터치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바르니까 얼굴 면적이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다음으로는 하이라이터를 발라주셨는데요. 이 제품 펄감이 너무 자연스럽고 진짜 빛 비춘 것처럼 확 살아나서 제품명이 너무 궁금했는데 이게 웨이크메이크랑 혜림쌤이 개발 준비하고 계신 제품이라 아직 미출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곧 나온다고 해서 나오면 바로 구매하려고요. 코 쉐딩은 삐아 라스트 블러쉬 아몬드 블러썸 컬러를 사용해서 코 측면에 먼저 음영을 넣어주고 코끝 아래쪽에 음영을 강하게 넣어서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콧대가 날렵해 보이는 쉐딩 표현보다 이게 훨씬 구조적으로 조화가 맞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유분이 많이 나오는 앞볼과 이마 부위에는 가볍게만 파우더링을 해주셨고요. 외곽에는 왕왕 큰 브러쉬에 투쿨포스쿨 쉐딩을 묻혀서 음영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누르듯 터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안에서 바깥쪽으로 터치를 하니까 확실히 터치해야 하는 영역도 정확하게 보이고 음영도 확실하게 들어가서 효과가 더 짱짱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립에 들어갔는데요. 먼저 맥 립 펜슬 오크 색상을 사용해서 입술의 어두운 부위를 커버하면서 경계를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짙은 자줏빛 컬러의 맥 립 펜슬 호버 제품을 사용해서 입술산 위쪽과 입술 아래쪽 움푹 들어간 부분에 그림자를 넣어주듯이 한 번 더 색감을 입혀주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조합이 안 어울릴 듯한데 또 입술에 올라갔을 때는 베이지와 자줏빛의 오묘한 색감이 섞이면서 자연스럽고 몽환적인 이쁜 입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저 이 두 가지 바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립은 베이지 톤 색감의 디올 립스틱 누드 룩 컬러로 입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색감을 입혀주셨고요. 클리오 듀이 블러 틴트 03 애프터라이트 핑크 색상을 사용해서 입술 중앙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옅게 물들이듯 발라서 동백꽃이 생각나는 화사해 보이는 립으로 연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이크업 끝!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너무 낯설어. 이 대칭이 너무 완벽하고 아니 눈 크기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눈썹 표현도 길이가 길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 아래 대칭도 완전 맞춰주시고 눈썹 결을 한 올 한 올 멀리서 봐도 살아 보이게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코 쉐딩이 제가 평소에 코 쉐딩하는 방법보다 조금 짧아 보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맞게 만들어진 느낌? 저 코 쉐딩 다음에 할 때 이 모양으로 한번 따라해봐야겠어요. 입술도 이 라인이 그냥 재생성된 느낌이에요. 와, 이게 뭐야? 화면도 화면인데 거울로 봤을 때도 진짜 대박이에요. 아니 이거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미쳤습니다. 어머 여러분 진짜 와 혜림쌤 너무 실력이 정말. 아무튼 여러분 저는 사무실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